네, 가봅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 계신가요? 아닌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음, 잠깐만요. 라이브가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잘 되고, 감사해요. 이렇게 제가, 네, 처음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잘 되고 있나요? 반갑습니다. 처음 들어오셨어요. 네, 한 분이 들어오셨고, 제가 지금 모니터용으로 제 서브폰을 했는데, 불안해가지고 서브폰을 좀 켜놨는데, 그거 좀 이상해가지고, 처음이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제 거에 들어오시면 보이나요?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아직 공개가 된 건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어리버리하네요. 저 처음에 온라인 강의할 때 그 느낌이에요. 온라인 강의 처음 시작할 때 그래요 감사해요. 네, 지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네, 지금 이건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나 봐요. 네, 들어가시는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스타님도 계시고, 이니미님도 계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인데, 저희 남편이 아무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라방을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많이들 들어오실 것 같다. 나는 3명만 있어도 좋다 그랬는데, 벌써 3명이 됐어요. 네, 좋네요. 감사해요. 모든 메시지를 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지금은 캠핑카예요. 제 유튜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반갑습니다. 페르디님도, 네. 캠핑카고, 오늘도 주사 맞고 왔어요. 6일차 맞고 왔고, 어, 시어머님께서 아이를 봐주신 덕분에 즐겁게 이렇게 자유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들리세요? 밖에 막 바람 소리가 오늘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바람 소리가 나가지고 조금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를 누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채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채팅창에 올라와야 글이 보이는군요. 아무것도 안 올라오면 저 혼자 이렇게 떠들어야 되나 봐요. 그렇죠. 몇몇 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서 질문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인스타에서도 받고 있고, 어, 그러죠. 엄청 잘 받고, 캠핑카는 엄청 따뜻해요. 지금, 사실 지금 목티 입은 거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전기장판도 있고, 안에 그 무희동 시타라고 그래가지고, 히터도 돌아가는데 지금은 다 꺼놨어요. 다 꺼놨고, 아무런 난방도 켜지 않고, 전기도 지금 전등밖에 킨 건 없습니다. 네. 근데 따뜻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라이브 방송 이런 거 잘 안 봐가지고, 저희 남편이 라이브 방송 보지도 않는 사람이 그런 걸 한다고. 근데 이렇게 자유시간이 저에게 주어지는 날이 많지 않잖아요. 주어지는 날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주어진 날, 귀한 시간에 같이 구독자님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남겼고요. 비스타님이 댓글 천천히 쓰신다고 하셨는데, 인사 계속 해주시고 감사하네요. 네. 다른 분들도 저한테 계속 이렇게 글 남겨주셨던 분들이실까요? 채팅, 그 댓글을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기억을 하긴 하거든요. 제가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써주신 분들은 저 기억을 하는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낯익은 분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직 9시가 안 돼서 5분 남았네요. 네, 근데 6분이나 와 계세요. 감사해요. 네, 그동안 제 영상들을 보고 계신 거죠. 네, 제 재미없는 영상들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나름 그래도 차에서 틈틈이 진짜 바쁜데 찍거든요. 찍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뭐랄까, 저는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온라인 강의도 많이 하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네, 혼자 아무런 주제도 없이 좀 Q&A를 좀 풀어볼까 봐요. 질문을 주셨던 것들이 조금 많이 계셔서, 저는 일단은 이제 아시다시피 병에 걸렸고, 이 병이 아직은 저도 친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막 말하는 건 편하지 않지만, 어쨌든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라디컷 관련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조금 계신데, 질문하신 분이 들어오신 다음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디컷 주사를 지금 제가 9차 맞고 있거든요. 9차면 9번을 맞은 거예요. 한 번에 1회차 때는 14일을 맞았고, 그리고 2회차부터는 열흘 동안 꾸준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띡 넣는 주사가 아니라 링겔을 맞는 거여가지고, 네, 링겔을 맞는 건데, 어, 일단은 뭐 라디코 주사가 뭐 효과가 있냐, 요 며칠 그 질문들을 주신 분들이 좀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 병에 의심을 받았거나 진단 초기거나 그러신 분들이 이제 영상을 많이 찾아보시겠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병을 의심하진 않았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안감은 있었지만 아니겠지 했죠. 왜냐하면 희귀병이잖아요. 희귀병이니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해남의 군민이 6만 5천 명인데 해남에 이 병을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난 여자예요. 이런 희귀병을 제가 걸릴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래도 이제 뭐 손떨림이나 뭐 쥐나는 거 이런 걸로 이제 손에 힘 빠짐 이런 걸로 검색해서 이제 유명한 유튜버님이 뭐 삐로빼로님 같은 경우의 영상을 보고 있긴 했었어요. 보고 있긴 했지만 나와 크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은 안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검사하면서 이 병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제 저도 폭풍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의 절박함을 알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증상과 제 증상이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고 또 이 병은 이제 다른 병처럼 딱 암이다라고 해서 암이 보이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증상은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이 병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진단까지도 어렵다고 하고 저도 한동안 제 댓글에 너는 이 병이 아닐 거다 막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도 평소에는 잘 안 믿겨요. 안 믿기고 그냥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손이 저도 좀 이제 그 전문 용어로는 변형이 왔다 그러긴 하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애써서 힘을 주면 펴지긴 해요. 펴지긴 하는데 이제 그러기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만세도 하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뭐랄까 힘들죠. 유지를 못해요. 유지 버티는 거를 못하는 거고 이렇게 막 올릴 때 여기를 누르면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하죠. 그래도 아직은 일상생활 하는 데는 문제도 없고 운전도 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어요. 벌써 12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어색하네요. 아무런 주제가 없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 채팅창에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라디커 주사를 맞고 있는 중이니까 라디커 주사를 조금 여쭤볼게요. 말씀드리면 라디커 주사는 어 사실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한양대에서는 라디코 주사를 맞아라라고 얘기해서 맞고 있지만 여기 해남 의사 선생님은 솔직히 그분 말씀 그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다. 별로 효과는 없다. 라고까지 표현하세요. 라디컷도 그렇고 먹는 유리텐 약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제가 1차 해나 1차를 한양대에서 맞고 2차부터 해남에서 주사를 맞았거든요. 근데 그때 올 때만 해도 의사 선생님이 보통 라디컷 주사는 5, 6차 정도 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이제 했고 제가 한 5, 6차 지나고 나서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쯤 됐더니 의사가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언제까지 맞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보통 라디컷 주사는 휠체어를 타기 전에 그러니까 즉 이제 초기 증상에서 진행이 많이 돼서
장애 등록을 할 수 있을 때쯤 되면 그만한다. 근데 그게 보통 5, 6차 정도 됐다라고 그분을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벌써 9차인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천차만별인 거는 어떤 분들은 벌써 저랑 비슷할 때 진단 받으신 분들은 이제 장애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와상이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게 정말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른 유튜버들 보면서 몇 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이제 혼자 이제 생각을 하죠. 궁금하니까. 근데 4월 달에 처음 이제 3월 달에 의심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도 모르니까 막 제 증상들을 검색해 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진짜 막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달에 강원도에 이제 강의 가러 갔을 때 영상 찍은 것처럼 어 '갈 수 있을까?' 강원도에 3월 달에 인제 의심이었고 4 월에 진단받았는데 10월 달에 '내가 운전해서 강원도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나올까?'라고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10 월까지는 괜찮았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내년 5월 달에 어디지 미국 가는 것도 비행기표도 끊었잖아요. 미국 가는 것도 끊었고 근데 저희 남편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캐리어 끌 수 있겠냐."고. 끌 수 있습니다. 끌 수는 있고 지금도 캐리어는 끌고 가요. 인제 뭐지 계단을 들고 내려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못 하겠지만 평지에서는 끌고 가요. 바퀴가 좋으니까. 그런 건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16 분이나 계신데 다 17 분이나 계신데 듣고 계신 거죠? 아무도 채팅을 안 쓰셔서. 네. 그리고 인제 하나 유의해야 될 건 저희 인제 저랑 같은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 채널에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무래도 오타가 많거나 저처럼 이렇게 쓰는 게 더딜 수 있어서 제가 혼자 주절주절 떠들 건데 이제 채팅을 남겨주시면 제가 반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기하네. 17명이나 들어봤어요. 아,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진짜 좋네요. 네. 그리고, 라디코 주사는 근데 왜 맞고 있냐면,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이거 영상을 찍기로 하고 생각을 했어요. 라디코 주사를 맞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을 빼는 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주사 2시간 맞는 거지만 2시간 주사 맞죠? 운전해서 왕복 1시간 넘게 다니죠? 대기하죠. 뭐 하면 하루가 사실 끝나요. 근데 저는 인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남편이 또 위에 올라가 있고 하니까 주사 맞는 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주사를 맞고 오면 좀 쉬어야 되는데 저녁에 애들 챙겨야 되고 막 그러니까 주사 맞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12월 달에 일은 안 하지만 11월 달까지만 해도 계속 강의를 했었고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주사를 꼭 맞아야 되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실제로 인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주사를 안 맞으신 분도 계시고 맞았던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 제가 싱글이었으면 자녀가 없었으면 저는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차라리 그 시간에 여행 더 다니고 친구들 더 만나고 하고 싶은 일 하고 했었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라이브. 라이브 자체가 처음이에요. 너무 어색해요. 그래도 혼자 주절주절 떨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혼자였으면 저는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치료를 포기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치료 운동하고 뭐 먹는 약도 먹고 비타민도 챙겨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할 텐데 라디컬 주사는 안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왜 맞냐면 저는 엄마잖아요. 음, 안녕하세요. 네. 엄, 엄마라는 이름은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었던 것에 대한 기억, 미련, 후회 이런 것들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라디컬 치료는 사실 정말로 이게 맞아서 막 효과가 있냐 물어보시는데 모르겠어요. 왜냐면 라디컬 이 병은 어쨌든 낫는 병은 아니어 가지고 어 낫는 병은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어 그냥 어쨌든 후진만 하는 병이잖아요. 후진만 하는 병인데 좀 완화시켜 준다고 하니까. 근데 인제 이게 정말 라디컬 주사 때문에 완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는 저의 진행 속도가 원래 느린 건지 그건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고
어, 지금 댓글로 12와 비슷한님께서는 운동신경세포병은 루게릭병은 아닌 거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운동신경세포병과 이게 같은 라인이라고 듣긴 들었는데 같은 병은 아닌 것 같아요. 비스타님은 지금 저보다 먼저 진단을 받으신 건데 많이 진행이 되신 걸까요? 운전을 안 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아요. 지금 저 이틀째 밖에서 혼자 쉬고 있잖아요. 정말 주사 맞고 차에서 쉬고 먹고 쉬고 영화 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좀 얼굴이 폈어요. 근데 아직 감기가 좀 질라가지고 오늘도 응급실에서 엉덩이 주사 맞았어요. 감기약. 그래서 조금 더 컨디션이 좋은 것도 있고, 어, 그래요. 근데 어쨌든 비스타님께서는 운전을 지금 9월 달부터 안 하신다고 제가 다른 댓글에서 봤는데, 저는 사실 지금 운전하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제 댓글에 쓰신 것처럼 강직, 쥐가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긴 한데 보통 쥐 나는 거는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물병을 따요? 그러면 지금 이건 따놓은 건데 이렇게 따놓은 거 이렇게 물병을 따거나 뭐 손을 뒤로 꺾거나 뭐 할 때 이렇게 쥐가 많이 나는데 운전할 때는 사실 크게 쥐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쥐가 나거나 강직이 나도 어, 다리에 쥐가 나면 저는 다리에는 아직 현상이 없는데 다리는 기지개 펼 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 펼 때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겨울 돼서 좀 나타난 증상인 건지 아니면 진행이 되는 건지 이렇게 있다가 옆구리를 틀 때 여기 갈비뼈 있는 데 있죠. 이쪽에 경직이 올 때가 있어요. 나 진짜 이거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앵모람님. 들어오셨군요. 답변 드리려고. 일단은 제가 3월에 병원 갈 때 불편한 느낌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선생님한테 설명드렸던 거 뭐냐면 그런 거 아세요? 술 많이 먹으면 만탕 취했을 때 이렇게 막 엄청 집중해서 이렇게 포인팅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 나는 숫자를 1, 2, 3을 가리키는데 나는 1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대충 찍으면 그냥 툭 찍으면 2번으로 가. 아니면 4번으로 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만취했을 때 막 엄청 집중력을 발휘해서 1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전화 올 때 받기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거절 버튼을 누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손이 그렇게 다르게. 그러니까 불편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은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 감을 때 불편한 건 그러니까 손이 전반적으로 둔하긴 하죠. 전 원래 되게 빠리빠리한 사람인데 손이 전반적으로 둔한데 이렇게 머리를 감을 때 이렇게 예전에는 막 되게 시원하게 감겼다면 지금은 어 예전에 쇠막대기로 긁는 기분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흐물흐물 빨대, 플라스틱 빨대 같은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인형 뽑기에서 인형 뽑기가 인형을 잡아주면 매갈이 없어서 인형을 떨어뜨리죠. 그런 느낌이에요. 제 손이. 그래서 이렇게 야무지게 잡아지지 않네. 딱 인형 뽑기 그 손 느낌이에요. 그래서 닫고 찝고 포인팅하고 할 수 있긴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느낌. 답변이 되셨을까요? 불편한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한양대는 처음에 4월에 가서 한 달 입원했었고요. 그리고 4월에 결과 듣고 3개월 있다 오라 그래서 갔어요. 3개월 있다 오라 그래서 갔었고 지난달인가 아니 언제지? 그리고 갔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6개월 있다 오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좋은 사인이죠? 그랬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그럼요 좋은 사인이시죠. 그래서 내년 3월에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3월까지 되어 있고요. 내년 3월까지 라디컬 주사를 변 이상 없이 맞으면 13차인가까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해남 선생님께서는 라디컷에 그렇게 막 반신반의하지 않으시니까 언제까지 맞아도 되는지 한양대 가서 여쭤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랄까
그만 맞아라까지는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어쨌든 한양대에서 진단을 받았으니 의사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해남 선생님께서 "맘 편한 게 최고다." 그래서 "한양대 가서 여쭤보시고 한양대 선생님이랑 상담을 좀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3월 달에 가기로 해 있어서 3월 달까지는 여기서 라디코 주사를 잘 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진행이 삐루빼루님하고 이렇게 저도 제가 아픈 것 같지 않아요. 손이 조금 불편하고 그 정도? 몸에 이제 쥐가 나고 근육이 튀는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꿈틀꿈틀 태동의 느낌이거든요. 저는 사실 어 임신도 안 했는데 배가 꿈틀꿈틀 거려서 태동인 줄 알았었어요. 이 되게 이상한 느낌인 거예요. 그 태동을 느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태동한 배에서 애가 움직이니까 느껴지잖아요. 그런 근육 움직임이 전신에 있어요. 전신에 좀 있고 처음엔 팔, 다리, 허벅지, 배, 등 전신에 다 있습니다. 전신에 다 있고 어, 이게 비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삐루삐루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하고도 이렇게 어쨌든 병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 그분은 라디컬 시작할 때 이미 다리가 불편하신 상태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신 것 같아요. 영상 보니까. 그리고 뭐지? 그 대부분 이 병을 처음 가시는 분들은 다리 쪽에 이상이 많이 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넘어져서 많이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리는 안녕하세요. 다리는 이상이 아직 없어요. 다리는 근전도, 근데 근전도 할 때도 사실 처음에 할 때는 작년 가을에 한지 올해 3월에 할 때 상반신만 하자고 했거든요. 검다신도시 반갑습니다. 네, 기억나요. 네. 그 3월에 했을 때 팔만 하자고 했어요. 제가 팔에만 이상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가 제가 저희 엄마 칠순 여행할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엄청 피곤했을 때였어요. 엄청 피곤해서 이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확실히 근육도 많이 튀고 손떨림도 심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손떨림이 절정이었어요. 손떨림도 절정이고 그 근전도 검사를 하려고 누워 있었는데 무릎에 근육들이 엄청 튀었어요. 누워 있을 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다리에 근육이 튀는데 다리는 이상이 없나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근육 튀는 증상이 크게 문제인가라는 인식을 잘 못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피곤할 때 저래요? 아니면 누워 있을 때 다리가 꿈틀꿈틀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하반신도 하자고 하셔서 그때는 근전도에서 하반신에서 좀 이상이 나왔었던 것 같긴 한데 4월에 한양대에 있을 때는 하반신은 안 나왔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더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면 라디코 주사 맞고 비타민을 지금 때려 먹고 있잖아요. 이런 표현 좀 그런가요? 라디코 주사 맞을 때마다 수액으로 비타민을 하나씩 맞고 그리고 지금 나 여기 이게 제 약인데 이거 보시면 이 노란색이 비타민이에요. 이거는 비타민 D 그리고 얘는 비타민 10인가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비타민 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이것만 먹나요 제가? 이것도 먹죠. 다 여기 있으니까. 투두카 이거는 한양대 스님한테 여쭤봤더니 먹지 마세요 그랬는데 또 사람 마음이 그런가요? 그냥 먹고 있고요. 오메가3도 먹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코엠자임 Q10 코엠자임 Q10이 좋다고 해서 영양제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먹어서인지 근육 그 손떨림은 좀 전 줄었어요. 물론 이제 밥 먹을 때 수저는 오른손으로는 더 이상 잘 못 먹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려서 못 먹지만 일상에서 손떨림은 저는 좀 줄은 것 같아요. 일을 안 해서 그런가? 쉬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살 출연 후 달라진 점은 생각보다 음, 별로 없어요. 저는 사실 물어보살 하고 나면 제 유튜브가 이렇게 확 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그랬어요. 안 그랬고 물어보살 하고 나서 제가 편해진 건 제 지인들이 제 소식을 듣고 연락을 했던 것들, 그러니까 좀 편안해졌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알까?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몇몇 분들한테 얘기했지만 들어서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 뭐지?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뭐지? 이거 하고 나서 어쨌든 기본 전제가 이 사람들이 내 병에 대해서 안다라는 걸 아니까 좀 편안해졌어요. 그런 것들은 좀 편안해졌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또 뭐 인터뷰하자 아니면 뭐 인간극장 이런 데서 연락 왔었는데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신랑이 너무 공개되는 거 불편하다고 그래서 안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답변 다 드렸죠. 그리고 근육튀면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스타시님은 서울대서 이렇게 한양대서 운동신경 세포병 세 군데나 가보셨나봐요. 저는 밑에 푸른바다님이 오진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오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맞는 것 같고 서울대 병원을 여름에 갔었던 거는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음, 양가 부모님들이 마음이 좀 더 편하시라고 한 거였어요. 사실 전 안 가고 싶었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뭐지 머리에 뇌동맥류도 나왔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도 뇌동맥류가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처음에 딱 갔더니 그 병원에서 지금 당장 입원 수속하라고 막 그랬었어요, 엄마한테. 근데 60도 넘으신 우리 엄마한테 뇌동맥류 증상도 없는 걸 가지고 바로 수술을 하라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소문해서 삼성병원에 다른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뇌동맥류가 맞긴 한데 일단 좀 지켜보자 그래서 3개월, 6개월 지금 3년에 한 번씩 보고 계세요, 저희 엄마도. 그래서 저도 뇌동맥류가 나와서 그 삼성병원 의사 선생님을 같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뵀어요. 하여튼 그 의사 선생님이 뇌동맥류는 지금 크기도 크지 않고 이제 발견됐으니 1년에 한 번씩 추적 관찰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뇌동맥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의사 선생님 여러 번 만나니까 근데 이제 이 그러니까 이 병을 루게릭은 어쨌든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치료를 해서 낫는 병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비슷한 뭐 관련된 잘은 모르지만 어떤 병일 수 있으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서울대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서울대 선생님이 제 검사랑 결과랑 진단 막 해보시더니 한 5, 60%는 이 병이 맞는 것 같다. 그렇지만 아직 초기관이 근전도를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병일 수도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럼 다른 병일 수 있는 확률이 있으면 지금 하는 라디커 주사나 먹는 약은 먹지 말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다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제가 하는 치료나 먹는 약이 이거를 막 없애고 막 낫게 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어쨌든 몸에 좋은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있고요. 이제 3월에는 서울대 가서 근전도 확인할 거예요. 왜냐하면 1년이 지나기도 했고 이제 근전도는 의사 선생님이 보시거든요. 전문의가 보신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한 번 정도 다른 의사 선생님이 근데 근전도 검사가 아파요. 아프기도 아프고 별로예요. 막 바늘 넣어서 찌릿찌릿하고 막 쑤시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안 하고 싶긴 한데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저도 미련이 없고 이제 어른들도 양가 어른들도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확인사살한 날도 우울할 거고 안 하고 불편해도 우울하긴 할 건데 그래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3월달에 한 번 더 받아볼 예정입니다. 한양대에서 그때 3월달에 이제 한양대랑 그 서울대랑 둘 다 일주일 차이로 이제 가요. 그래서 그때 또 영상 찍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 많이 드시니 먹는 거를 잘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먹는 거를 잘 먹어야 되는데 이게 참 혼자 있으면 잘 챙겨 먹기가 그래요. 그래도 잘 챙겨 먹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고단백 두유, 고단백, 고단백 두유, 고단백 뭐 초코바 이런 것들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 것들 사다 놓고 견과류 이런 것들도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가락 펴기 불편한 펼 때 저항감이 있냐는 뜻이 얘 이렇게 필때 그러니까 이게 힘없이 펴진 상태고요. 이렇게 그냥 일상에서는 이게 편한 거예요. 저는 보통 이렇게 쫙 펴야 편한 건데 이렇게 쫙 펴려면 엄청 힘을 줘야 돼요. 팔에 엄청 힘을 줘야 되고 그런 거죠. 어, 고지혈증 약 스타딘 계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 엄마도 이 뉴스 보고 가서 물어보라 해서 제가 물어는 봤는데 의사 선생님들 다 아세요. 아시고 이걸로 뭐 고지혈증 약을 안 먹고 그런 건 아니라 하시더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셔 갖고 고지혈증 제가 먹는 고지혈증 약이 스타딘 계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먹고는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 왜냐하면 제가 고지혈증 약은 먹은 지 오래돼 가지고 약을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먹고 있고요. 아 비스타님도 한양대에서 약 복용하고 계시군요. 저랑 비슷한 약 드시나요?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이런 약들 드시는 거죠? 네, 여기 원래 저 초록색 무슨 약도 있었는데 요 하얀색이 유리텍 이게 유리텍이라고 해서 그 약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먹어야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토요일날 저녁인데 다들 무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제 여기 있다가 요즘 드라마 재밌는 거예요. 지금 거신 전하는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이따 저녁에 그것도 보려고요.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지? 어, 다들 이렇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처음이에요. 라이브 처음 하는 거 맞아요. 라이브 처음 하는 거고 저는 원래 이제 본업이 강의였어 가지고 사실 말하는 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라이브는 처음이고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불특정 다수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다 다르잖아요.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그런 상황에선 처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감사해요. 저 말 잘한다는 말 칭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업이니까.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김시혜님. 네. 그리고 익숙한 느낌이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손발에 힘은 빠져요. 이게 힘 빠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제 얘를 물병을 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물병을 못 따거든요. 물병을 못 따는데 어 그 뭐지? 손톱도 못 깎아요. 손톱깎이 손톱깎이가 너무 불편해요. 나 진짜. 그래도 지난번에 가라는 영상 보셨나요? 손톱깎이 이렇게 갈아서 하는 그 손톱깎이를 쓰는데 그것도 괜찮아. 이제 손톱 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손톱을 갈다가 이게 하얀 가루가 있어서 물티슈로 닦았다가 망가뜨렸잖아요. 갈려갖고. 그래서 새로 샀어요, 하나 더. 그리고 저는 발톱이 약간 내성 발톱? 뭐 그래가지고 발톱은 그 가는 걸로 잘 안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그리고 음 재활 치료나 스트레칭은 어떻게 하냐면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인제 좀 빠리빠리하게 못 움직이고 그리고 막 하면 자동 손톱깎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 손톱깎이로 손톱을 깎는데 이게 갈리는 느낌이에요. 엄청 갈리고 하나 깎는데 막 2-3 분. 제가 제 다른 영상 보시면 했던 영상이 있어서 근데 발톱이 안 깎여서 좀 고민이기도 하고요. 스트레칭 얘기 다시 하다 보면 어 이게 스트레칭은 할 수는 있는데 혼자서 시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등을 못 긁거든요. 등을 못 긁어 가지고 답답해요. 등을 못 긁어서 답답하고 오늘은 저는 등이 조금 시려우면 불편해서 이렇게 등을 붙이는 핫팩을 등에다 붙이거든요. 근데 집에 있으면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제 등에다 붙여줘요. 근데 등에다 붙여주는데 오늘은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혼자 막 이렇게 하면 팔에 여기 막 쥐 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하고 있다가 요 끈적이는 부분을 진짜 소심하게 예를 들어 여기가 제가 붙이고 싶은 위치면 여기다 살짝 갖다 대고 벽에다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아침에 여튼 아직은 미흡하지만 혼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고 재활 치료는 이제 해남에서 처음에 2-3달은 했거든요. 그 재활 치료실에서 재활 치료사 선생님들이 손가락도 펴 주시고 다 해 주셨는데 여기는 거의 뇌졸중으로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뭐랄까 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스케줄 안 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다리다가 그냥 말았어요. 근데 그 뭐지?
제 영상 보시면 요즘에 우리 동네 작은 동네 의원회에서 허리를 한번 삐끗해서 물리치료 받으러 갔다가 선배한테 살짝 여쭤봤어요. 이렇게 잘 만지시길래. 선생님 제가 이 병인데 혹시 등 근육을 좀 풀어줄 수 있냐. 근데 그때 재활치료실에 갔을 때도 뭐 큰 거 하지 않았거든요. 손에 여기 손 주물러 주시고 등에 있는 근육들을 좀 만져주시면 제가 팔 쓰는 게 확실히 편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팔 쓰는 게 힘드니까 등 근육들이 굳어요. 등 근육들이 굳고 여기 목부터 등까지 근육이 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통증이 있고. 저는 사실 어깨랑 등 날개 쪽지 있잖아요. 거기가 아파 갖고 병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팔도 아팠지만 요 뒤에다 목 뒤에다 주사도 작년에 많이 맞았었어요. 여기가 너무 아파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 지금은 물리치료소한테 가면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선생님한테 가면 그 등 근육을 좀 풀어주세요. 여기 날개 축지나 이런 데들. 그리고 이 물리치료사 선생님 30년 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오늘 오른쪽 팔이 더 안 좋네요. 오늘은 왼쪽 팔이 안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겁나는 건 그분도 솔직히 얘기해. 자기도 이 병은 처음 본다. 그리고 지금은 초기고 경증이니까 내가 근육들을 만져주지만 조금 더 지나면 근육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신 분이니까 믿고 이제 맡기고 있고. 근데 재활치료를 그러니까 물리치료죠, 정확히. 물리치료는 매일은 못 가요. 힘들어서. 막 근육을 막 매일 만지면 너무 힘들어서 한 2-3일에 한 번 정도? 근데 이번 주는 한 번도 못 갔어요. 병원 다니느라 바빠가지고. 라디코 주사 맞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바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유리택을 복용하시고 한양대에서는 안 하시는군요. 네, 이게 유리택도 이거 하얀 게 유리택인데 저는 뭐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먹고 있고요. 그리고 걷기는 문제 없어요. 달리기는 원래 운동을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제가 가끔씩 숨차거나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한양대에서 물리치료 할 때도 여쭤봤었는데 이제 실내 자전거를 많이 권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체는 이상이 없으니 자전거를 탈까요? 그랬더니 이 병은 만에 하나라도 다치면 진행이 훅 가니까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자전거를 타거나 격한 운동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한테 여쭤봐요. 운동을 해도 되냐? 근데 이게 운동은 해야 되지만 힘들게 하면 안 된대. 절대로 힘들게 하고 운동을 하다가 내가 땀이 나거나 너무 힘들다 그럼 멈춰야 되고, 걷는 것도 무리하지 말라고 하고 숨차도 그만하라고 하고, 그리고 요즘엔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추운 아침 저녁은 하지 말라고 하고 낮에도 해도 너무 힘들면 그만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냥 살살 정말 살살 동네 산책하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기도 가능은 하겠지만 해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도 진행이 정말 느렸으면 좋겠어요. 이 상태로 쭉 가서 운전도 오래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됐나요? 깜짝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딸내미한테, 우리 딸내미 미안해, 전화가 왔어요. 네. 그리고 느려서 오래오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처음 확진 받았을 때 한양대에 계신 분들이 되게 의아해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 멀쩡하잖아요. 멀쩡했는데 진단을 받아서 앞에 계신 여성분도 본인은 6개월 있다가 다시 보자고 하셨대는데 어떻게 진단을 일찍 받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전 모르죠. 네. 의사 선생님이 어쨌든 진단을 하고 그 검사, 그러니까 한양대 검사 입원 날 임상적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저는 입원하는 날 임상적 진단을 내려주시고 그날부터 산전특례를 해주셨어요.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엄마는 우리 엄마는 괜히 병원을 가서 알아서 더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초반에는 하셨었어요. 모르는 게 더 낫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뭐 어쨌든 비타민 열심히 먹고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닌 거라 생각이 들고. 파스 붙일 때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은 제가 혼자 이렇게 있진 않아서 그래요. 네, 감사해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신약은 그쵸. 라디컷은 완화제고요.
신약이 개발이 될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MBTI 극 S거든요.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어 음 그냥 신약은 안 될 것 같아요. 라디컵 경구약도 시판에 나온 것도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몇 년이 걸리는데 신약이 나올까요?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 포기한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서서히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문현숙님 맞지? 20 몇 년 되신 분이 계세요. 유튜브 찾아보면 저도 그분은 지금도 소통하시거든요. 휠체어 타시긴 하지만 걷기도 하시고 저도 그냥 그거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댓글을 남겼더니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감사하게. 그분도 따님이 8, 9살 때 진단을 받으셨대요. 근데 지금은 따님이 커서 영상을 찍어주신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만 되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음, 우리 딸들이 어, 처음으로 사실 저는 애를 많이 낳고 싶었는데 어, 셋이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예쁜데 처음으로 내 욕심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랬어요. 네. 여튼 우리 아이들에게 어,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열심히 거치를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경구약이 빨리 나오면 좋겠어요. 병원 다니기 힘들어가지고 빨리 먹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재활병원에 입원을 하셨군요. 어 재활병원 저도 조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애들을 두고 이렇게 막 다니기가 그래서 좀 그렇고요. 김순애님 이제 다른 대체의학들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죄송해요.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는 대체의학 쪽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100%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부작용이 있고 어떤 것이 부작용이 없고 막 그러겠어요. 세상에 다 좋기만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정도는 저도 잘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만 어쨌든 한 1년 정도 그래서 원래 9월인가 하기로 했었는데 미룬 거예요. 미뤄서 내년에 하기로 한 거고요. 네. 어, 행복해서 맞아요. 애들하고 있고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진행이 늦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다른 분들이 막 절실하지 않아서 진행이 빠르고 막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렇지만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애들 너무 예쁘잖아요. 저희 영상에 저 오늘 저녁에 그때 아웃백 가서 밥 먹은 거 편집해야겠다. 우리 애들 예쁜 애들 볼 예정입니다. 네, 네 감사해요. 50명씩이나 들어오셨어요.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재밌게 잘 들어주고 계신 거죠? 네, 벌써 50명이나 들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저희 남편이 크리스마스가 생일이에요. 맨날 저희 남편은 크리스마스 때 자기 선물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케이크를 샀어요. 투썸 케이크를 샀고, 그건 주문을 미리 해놔야 되니까, 투썸 케이크를 샀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케이크를 먹고 애들하고 놀 예정입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그 주사 맞는 날이어가지고, 어, 그날 신랑이 집에 있는데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일을 해야 돼가지고. 아침에 일찍 주사를 맞고,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겠네. 모르겠네요. 아침에 어쨌든 바쁠 것 같아요. 아침에 그날까지 제가 주사를 맞는 날이어서, 그날 주사를 맞고, 남편을 올라가고, 저는 이제 애들하고 집에서 놀아야겠죠.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애들이 좋아하는 걸, 맛있는 걸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애들 너무 예뻐요. 시골에 살아서 시골 촌아이들이라 그래요. 4학년, 2학년, 1학년이고, 영상 속에는 항상 예쁜 것만 찍히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놀고 있고요. 네.
사실 좋다는 게 너무 많아요. 어제도 안 그래도 친구가 뭐래더라. 어떤 기계를 얘기해 주면서 한 100만 원짜리 하는데 그게 진짜 좋다는데 사주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좋은 게 뭐 한두 개겠습니까? 너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벌써 56분이나 계시네요. 네. 또 궁금한 것들 남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신약 개발 여쭤보셨는데, 신약이, 어, 이게 그 치매랑 같은 라인이래요. 이 병이 신경계 질환이니까. 그래서 신경계 질환, 치매가 약이 나오면 이 병도 약이 나온대요. 나오겠죠? 치매도 완화제잖아요. 그래서 이 병이 나오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고, MBTI요? ESTJ예요. 완전한 ESTJ입니다. 그래서 완전 계획형 인간이고요. 어,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현실적이고 공감.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사람 공부하고 저 상담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어, 공감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내 안에 기본적으로 T와 F의 차이는 좋고 나쁜가 옳고 그름의 차이거든요. 근데 저는 옳고 그름이 먼저인 사람이어가지고 T이긴 합니다. ESTJ고요. 라디컷 1회 비용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마침 영수증이 있네요. 한 번에 17만 6,520원을 결제합니다. 하루에. 하루에 17만 6,250, 17만 6,520원. 네, 결제하고요. 이 중에 주사비가 17만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주사비가 비급여고, 나머지는 이제 한정 특례가 돼서 조금 자기 부담금이 좀 줄어서 몇천 원만 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만 얼마 내고, 오늘 응급실에서 맞았거든요. 응급실에서 맞은 날은 18만 얼마를 냅니다. 그렇게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문 있었는데, 실비. 네. 진짜 실비가 없었으면 저는 큰일 날 뻔했어요. 실비 하나 있고요. 제 실비는, 일단은 지금은 돼요. 한 1, 20% 정도 빠지고, 한 달에, 그러니까 총 제가 병원비로 10번 맞으면 180만 원, 190만 원 정도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2, 30만 원은 제가 내는 것 같고, 나머지는 감사하게도 실비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비가 면책 기간,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잘 모르겠고, 주사는 라디컷도 맞고요. 비타민도 같이 맞아요. 이렇게 조그만 비타민도 같이 맞아요. 그래서 라디컷 주사 1시간에 맞고, 비타민 주사도 같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맞아요. 그리고 몇 시까지 라이브를 할까요? 언제는, 오늘은 음, 언제까지 할지 잘 모르겠네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들 지겨워하실 때까지. 저는 사실 밤새 떠들자 그러면 밤새 떠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들 좀 이제 분위기가 소강되고 시간은 안 정했는데 라이브는 시간을 정하고 하는 건가요? 어, 잘 모르겠네. 네. 면책기가 180일. 아니, 면책 기간이 이번은도 달라요. 그리고 이게 실비 보험도 자기가 든 거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 보험회사에다 물어봐야 돼요. 저는 2번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하면 3개월이 면책 기간이고요. 1년에 180일인가가 신청을 182일이 아니라 180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각자 보험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인천 가면 맛있는 거 사주시나요? 좋다. 명절 전에 가긴 가는데 이게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미뤘던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기도 하고 또 이제 올라가면 그래가지고 아쉽네요. 검단 신도시에 맛집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따로 뵐 시간은 사실 말쓰여서 빈말을 또 못해요. 죄송해요. 같이 뵈서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자는 건 못하겠지만 맛있는 집 알려주시면 가족하고 한번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먹을게요. 감사해요. 검단 신도시에 맛있는 거 많이 생겼다던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은 뭐예요? 글루타치온이 뭐지? 들어본 것 같은데 처음 잘 모르겠어요. 글루타치온은. 네, 잘 모르겠어요. 음, 말하시는 거는 숨 차는 거 말고는 증상이 되는 거 저는 조금씩 그냥 심하진 않지만 제가 원래 발음이 되게 명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다가 보면
발음이 조금씩 새는 게 아주 조금, 한 3%? 10%도 아니면 3% 정도는 느끼지만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입으로는, 그리고 한양대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단계에선 숨차거나 발음이 빠지지 않아요. 심리적인 거예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냥 그렇습니다. 네. 숨차는 것도, 어, 한동안, 근데, 조금 호흡이 꼬이는 건 지금도 종종 있어요. 조금 있어서, 조금, 막 호흡이, 막 숨을 못 쉬, 막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씩 의도치 않는데 호흡을 막 소리가 밖으로 나게 나서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은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있고. 음. 간병인 보험은 없어요. 저 간병인 보험이 없어서 지금 사실 너무 슬퍼요. 간병인 보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저희 남편의 종신보험은 들었거든요. 남편의 종신보험은 들었는데 제게 없는 거예요. 제가 먼저 아플 줄 몰랐네요. 뭐 남편이 먼저 아프라 그런 건 아니었지만, 종신보험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 실비보험이나 제 보험에 어떠한 진단비도 없었어요. 물론 암 이런 것들은 있지만 암이 아니잖아요. 희귀병이라 안 된대요. 어떠한 진단비도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어떠한 해당이 되지도 않더라고요. 좀 슬펐습니다. 그리고 지겨워하실 때까지 감사해요. 즐거우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례는 심하게 들리진 않지만 가끔 한 번씩은 들려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먹다 캑캑거리거나 이렇게 조금씩 있어요. 글 쓰는 거 불편하죠. 글 못 써요. 글씨는 제가 4월 달까지 회사를 다녔거든요. 4월 달까지 제가 연말에 다이어리를 사서 다이어리 꾸미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해마다. 근데 작년부터 다이어리를 안 썼어요. 왜냐면 글씨 자필 쓰는 게 엉망이에요. 너무 엉망이고 쓰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회사한테 결제를 하잖아요. 직원들 결제를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도장 찍을 때 자꾸 비껴가서 직원한테 찍어달라고 했었어요. 밑에 직원한테 이거 좀 찍어달라고. 팀장님 수정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막 이랬었는데 그땐 제가 이런 병인지 몰랐으니까. 글씨 쓰는 거 힘들어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감사해요. 제가 나름 발음 좋은, 딕션이 좋은 강사였는데 이 발음을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 전에는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다 진짜로 결혼을 한다고 이랬었어요. 저희 3남매 중에 제가 제일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제 여동생 결혼하는 날 제 방에 오셔가지고 너는 결혼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쯤에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였고 강의하러 다녔고, 강의가 업이었어요. 공부하면서 강의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우리 엄마는 내가 이렇게 평생 강의하고 일하고 일하는 게 전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20대 때는 외국도 많이 다녔어요. 20대의 절반을 외국에 있었거든요. 놀러도 가고 일하러도 가고 한국에 안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놀란 게 한국 사람이랑 한국에서 네가 산다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고, 오히려 제가 외국을 많이 다니니까 저희 친정집은 제가 국제 결혼을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반갑습니다. 네. 그랬는데, 제 여동생이 외국에 한번 나갔다가 외국인하고 결혼을 했고, 저는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20대 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은 못했는데 나중에 크면 저희 아이들에게 제 20대 때 여행했던 얘기들, 20대 때 얘기들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컸을 땐 좀 힘들 것 같아서 나중에 좀 시간 나면 제가 20대 때 막 배낭 하나 메고 혼자, 한국에서 도보여행, 22살 때 혼자 도보여행 한 달 계획 세워서 가기도 하고, 인도 여행, 중국 여행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유튜브로 남겨놓으려고요. 왜냐면 기록도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의 삶을 조금 보여주고 싶어서, 더 멀쩡할 때 보여주고 싶고. 외국에 제일 오래 있었던 데는 라오스에서 2년 살았어요. 라오스라고 아시나요? 라오스에서 2년 살았고, 그리고 호주에서 1년 정도 있었고, 미국에서 몇 달, 필리핀에서 몇 달, 뭐 나머지는 여행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네.
힘이 빠져서 글씨 쓰는 건 힘이 빠져서 힘들어요. 젓가락질도 힘들어요.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이 어려워요. 젓가락질이 어렵고 젓가락질은 저 감자탕 같은 거 먹을 때 짜증나요. 너무 힘들어요. 어 그리고 생선 같은 건 잘 못 발라 먹고 이제는 라면 먹을 때도 오른손으로 젓가락질 하다가 왼손으로 전 원래 왼손 타고난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제 전공이요. 저는 청소년학을 전공했어요. 청소년학을 전공했고 사회복지도 같이 공부했고요. 그래서 사람에 관련된 공부를 했어요.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해가지고 청소년학 대학에서는 청소년 전공 과목들을 가르쳤고요. 현장에 나가서는요. 저는 이제 국제교류 쪽 일을 했었어요. 청소년 국제교류 쪽 일을 해가지고 다문화 관련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오, 차가 흔들려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문화 관련, 인권, 성교육, 그리고 부모교육,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세이집이나 글 쓰는 것도 하려고요. 저 책도 썼어요. 책은 공저로 전공책 있고요. 전공책을 썼고요. 그리고 공저로 얼마 전에 에세이집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네, 그렇답니다. 네, 그렇고요. 네, 반가운 분들이 들어오시네요. 크림빵님, 춘향님님 감사해요. 항상 댓글 잘 보고 있어요. 네, 반갑고요. 그쵸. 저도 지금 제가 하는 거 책으로 다 내려고요. 내려고. 근데 이게 아직은 지금 좀 바빠가지고 머리 쓰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진짜 인복이 많거든요. 진짜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고 능력자들도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왔던 친구도 미술치료 전문가예요. 그래서 와서 3일 동안 우리 집 애들하고 미술로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몰라요. 감사하고 또 제가 이제 아프니까 제 친구 중에 책을 3-4권 쓴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너 책 쓰는 거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줘서 좀 이제 준비해 보려고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라디커 앞에 시작할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해남 의사 선생님은 라디컷도 그렇고 유리텍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먹고 하는 거죠. 효과 없어요. 라고 대놓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애들한테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시간 내서 다행히 실비도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실비가 없어서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170, 180만 원 어떻게 내고 매번 치료를 받아요. 한 달에 3, 40만 원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사실. 그렇죠? 그리고 3, 40만 원만 내는 게 아니라 저는 라디코 주사를 맞으면서 강의를 그만큼 못 하잖아요. 강의는 건바이 건인데 강의가 제가 올해 진짜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수입이 엄청 많이 줄어가지고 할 수 없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강의는 사람 관련된 건 다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끔 이제 힐링 되는 부모 교육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비스타님은 다리 강직이 심하시면 운전은 좀 힘드시긴 하겠네요. 전 아직 다리 쪽은 괜찮고 입 쪽이나 이런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육 튕기는 것은 많이 튀냐고 물어보시는데 많이 튀어요. 많이 튀고 아까 태동이 배에서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것처럼 막 근육들이 몸에서 움직여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병인지 몰랐어요. 그냥 저 작년 가을에 처음 근전도 갔을 때 난 아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느낌인가?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왜냐면 원체 다른 증상이 많아가지고 그때 그 의사는 이랬거든요. 손 쥐나는 거, 손에 쥐나는 거, 손 떨리는 거, 손에 힘 빠지는 거. 이 세 개는 다 원인이 다르다.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랬고요. 좀 그랬고, 우리 애들 사춘기 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힘든 사춘기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 애들하고 지냈으면 좋겠고, 무서워요. 공주님이 쓰셨는데, 무섭죠. 왜 안 무서워요? 제가 중간에 쓴 영상도 있지만, 어,
예상치 못한 현타가 올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화장실에 있다가 휴지를 잡으려고 몸을 꺾었는데 이쪽에서 갑자기 근육이 쥐가 났어. 쥐가 난다. 강직이 있어. 그러면 경험해 보지 못한 통증이잖아요. 그런 걸 느낄 때나 음 하다못해 아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요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혼자 못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짜증내지만 내가 젓가락질하면서 혼자 먹지만 음 나중에는 이제 못하니까 속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집어 먹는 거랑 저거 줘 이렇게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사실 처음 의심이 됐을 때 제일 속상했던 건 우리 애들을 내가 온전히 케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다못해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인제 여자애들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생리도 시작할 거고 속옷도 사줘야 되고 그런 걸 내가 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때 누워 있으면 어떡하지? 애들하고 손잡고 음 그래요. 그치만 뭐 울고 짜고 있는다고 뭐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미래의 일은 나중에 걱정하고 지금은 쥐가 났어. 아이 짜증나. 쥐가 나네.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 대신에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하면 덜 쥐가 난다고 그래서 핫팩도 붙이고 몸도 따뜻하게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먹을 수 있는 영양제들도 챙겨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 네. 음 강직이 심한 분들이 계시죠. 네. 풍선불기. 아 맞아요. 저도 맞아요. 호흡 뭐라더라 그렇게 후후 부는 그런 것들 연습해야 되는데 불어 부지런하지 못해 가지고 아쉽네요. 네. 그리고 저도 필승주님, 헤이지원님, 삐루빼루님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막 조마조마해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필승주님 막 요즘 영상 잘 못 올리시고 하면 저도 멘탈이 좀 흔들려요. 이게 같은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또 삐루삐루님도 이제 없던 증상이 나타날 때나 이제 가족 얘기하면 그런 날은 저도 좀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잘 안 봐요. 기분 좋을 때는 보지만 안 그러면 왜냐면 제가 한양대 가는 게 싫은 건 너무 현타가 많이 와서 해남에는 이 병을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제 주변에 이 병에 대한 미래를 직관할 수가 없는데 한양대 가면 힘들어요. 한양대 갔다 오고 나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아. 아 공주님 죄송해요. 무섭냐는 게 차가 흔들려서 어 아까 전에 차가 잠깐 흔들려서 무서웠는데 지금은 안 흔들려요. 동문서답, 동문서답으로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거고 미래의 아이들에게 쓰는 글을 미리 준비하려고요. 안 그래도 제가 블로그를 쓰거든요. 블로그에 첫째, 둘째, 셋째에게 쓰는 편지에 글을 만들어 놨어요. 아직 한 장도 안 썼지만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바쁘죠? 왜? 2주 동안 라디코 주사 맞죠? 주사 맞고 나면 나머지 2 주는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흔적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놀아주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또 글은 그래도 어쨌든 꾸준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손잡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을 꾸준히 믿게 있겠고 저도 굉장히 느리다고 생각해요. 느릴 거예요. 느려야지. 그래서 저 진짜로 캠핑카 오래오래 타고 싶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을 빼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캠핑카 때문에 네가 더 오래오래 잘 지내는 것 같다. 너의 활력소다. 너의 에너지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서 절충 하나 찾고 있는 중이에요. 보고 있지? 여튼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은 "너가 캠핑카
때문에 사실 에너지를 많이 얻는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엔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캠핑카를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래오래 운전하고 싶고 1월 달에 이제 설 연휴 끝나면 제주도 가거든요. 제주도 가서 캠핑카로 또 여행하고 할 예정입니다. 많이 응원들 해주시고요. 음,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리망고님이 미래가 무서워서 현재를 망치고 있다고 하는데 어, 저는 제가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게 되게 MBTI가 ESTJ라고 그랬잖아요. ESTJ인 게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에 빠지지 않고 막 계속 늪에 빠지지 않게 물론 이렇게 더 의식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음,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가 걱정이 되는 날도 있고 우울한 날도 있게 하지만 지금 정말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더 즐겁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어머님께서 자주 보신다고. 네, 반갑습니다. 홍순덕 어머님, 힘내시래요. 아, 이런 것들 보고 영광이에요. 감사해요. 이런 거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저 진짜로 한 5분 정도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70명이나 계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음, 그리고 그리고 몸무게 변화는 저는 체중은 아직 안 줄었어요. 좀 줄었나? 어, 일부러 좀 어쨌든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직 체중은 안 줄었어요. 다행히도 체중은 안 줄고 있고 이 병에 걸려서 좋은 건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 근데 소화가 조금 예전만큼 막 잘 되진 않아요. 옛날만큼 많이 먹지 못하지만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웃으셨다니까 다행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음, 이런 센스. 태양보성님 감사해요. 좋아요, 한번. 저 사실 구독자가 생각보다 안 늘고, 제가 3,000명 되면 유튜브 수익도 공개할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유튜브도 이렇게 막 성장이 잘 안 돼서 속상해요. 근데 왜냐면 제가 저희 남편한테 그랬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어쨌든 강의를 다니면서 돈을 벌다가 제 수입이 줄었잖아요.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고. 그러면서 저희 남편도 부담이 되지요. 저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여보, 내가 유튜브로 수입을 내줄게. 내가 유튜브로 수입을 내서 적게나마 여보의 용돈과 우리 생활비에 보태자 이랬는데 너무 미비해서 부끄럽네요. 너무 부끄러워요. 음. 울지 말래요. 사실 저 진짜 유튜브 찍을 때 빼고는 안 울어요. 울 일도 없고 잘 울지도 않고 여기선 좀 울게요. 여기 아니면 어디서 울어요. 제가 감사해요. 네, 맞아요. 희선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선이라고 그러고 희선이라고 그러고 그러지만 희선이에요. 김희선보다 조금 더 예뻐서 최희선?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저 진짜로 저 대학교 때 별명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최희선이었어요. 음, 세상에서 제일 바쁜 최희선이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 요 화면은 왜 지금 채팅이 안 나오지? 모든 채팅 표시. 네. 지금 보는 메인 화면에는 채팅이 안 올라오고, 여기만 오고 있어요. 네. 진짜로 제가, 제 친구들이 그랬었어요. 너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어떻게 그렇게 해내냐고 했었는데, 좋아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다 그러시지만 저는 애들 키우는 게 진짜 힘들지만 힘든 건 힘들고 예쁜 것도 예뻐서 그렇기도 하고 또 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ESTJ의 특징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음,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김인선 생각하면 좋아요. 네. 씩씩해서 저도 좋습니다. 제가 제 주변 그러니까 저도 아파서 좀 그렇지만 제 주변 분들도 사실 멘붕이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병에 걸렸고 정말 비현실적인 현실에서 다들 당황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올 초에 대학 선배 언니가 암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일이 있으면 힘든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 제 주변에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이 제 병으로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시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들 잘 지낸다고 걱정했는데 잘 지낸다고 얘기해 주셔서 진짜로 잘 지내기도 하고 물론 힘들 때도 있긴 하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양팔 들어 올릴 때,
감사해요. 커피 마셔야겠다. 감사합니다. 네. 양파를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오냐고요? 어, 지금 보여드릴게요. 양파를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올리는데 이러고 이제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죠. 이거 올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잘 안 올라가고 이제 좀 이렇게 한 두세 번 하면 이제 여기가 아파서. 그리고 예를 들어 종이컵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마시잖아요. 종이컵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 좀 힘들어요. 그건 좀 힘들고, 대신에 차라리 가방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팔을 들고 있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캠핑카 너무 좋아요. 저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행복하고, 제가 사실 살면서 이렇게, 이런 표현 죄송해요. 돈치라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제 인생의 첫 돈치라였는데 너무 행복한 돈치라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고, 음, 그리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몸 상태는 영상에도 많이 올렸지만, 순다님 따님이군요. 네. 감사해요. 네. 몸 상태는 저는 계속 팔에 증상이 있었고 팔이 힘들었고, 처음에는 오른쪽 팔만 그랬는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두 개가 저는 조금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쪽에 엄지손과 이쪽 근육이 빠졌고요. 근데 제가 4월에 진단받을 때 오른손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왼손도 이렇게 같이 꺾여 있고, 지금 이손 떨리는 거 보이시겠지만 왼손도 같이 둘 다 변형이 왔어요. 지금 이게 꼬부러지는 게 아니라 전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힘을 빡 주면 필 수는 있지만 다시 힘들어서 접어야 되는 그 정도고요. 다른 거는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근육 튀는 건 전반적으로 다 있고 그 외에는 없고, 힘은 여전히 손톱깎이 못 깎고 물병 못 따고 글씨 쓰는 거 힘들고 요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만세 부르는 거는 돼요. 이렇게 돼요. 돼요. 힘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네, 어머니 예쁘시네요. 그리고 한양대요. 한양대에서 진단 받았습니다. 근전도 됐고 MRI도 다 찍었고 피검사, 그, 그 유전자 검사도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밤에는요 애들하고 같이 자요. 9시 반에서 10시 정도에 같이 자고, 제가 진짜 바쁘게 살았던 건, 전 새벽 기상도 몇 년 했거든요. 새벽 5시 반, 뭐 6시 일어나서, 왜냐면 애들 키우면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제 시간을 갖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입양 걸리고 나서는 새벽 기상은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잘 자고 잘 먹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애들하고 같이 9시 반, 10시 정도 자서 보통은 한 6시 반, 7시면 깨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늘같이 놀러 나왔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이런 날은 저는 좀 자기 보상으로 밤에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이런 걸 좋아해요. 우리 남편 되게 싫어하지만 가끔이잖아요. 가끔 나를 위해서 뭐 밤에 영화 하나 보고 드라마 하나 보는 거 괜찮지 않아요? 그런 거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검사 받는 것도 실비 지원이 되고요. 제가 제 영상 중에 비용 엑셀로 정리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전체 검사비도 다 올렸어요. MRI 검사비, 그리고 한양대 입원비도 다 올렸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감사해요. 어, 라방 자주 할까요? 근데 집에서는 애들이 있어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라방을 대낮에 할 수는 없잖아요. 낮에 해도 되나? 낮에 하시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낮에 했을 때 들어오실 수 있나? 그러면 전 낮에는 가능하거든요. 낮에는 가능한데 라방은 잘 모르지만 다들 저녁 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녁 때 하면 애들이 있어서 저는 거의 어려워서 라방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김승현 교수님이요. 김승현 교수님이 보자마자 임상 진단 내려주셨고, 검사 끝나고, 그래서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저녁을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녁을, 제가 사실 라방을 한 번도 생각 안 하다 했던 건, 이렇게 자유 시간을 갖는 날이 흔치 않아가지고, 그래서 한 거였고요. 라디컷 부작용은 저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소화 안 되는 거. 제가 한양대 처음에 입원했을 때 계속 소화가 안 됐거든요. 근데 검색하니까 라디커 부작용이 약간 미식거리고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고요. 조금 소화가 안 되는 거 정도? 그 외에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1차 때 소화 안 돼서 계속 그랬어요. 어 그렇군요. 올리비아 님께서 낮에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어 네 벌써 1 시간이 돼서 손가락 모양도 그러셨고요. 근육 튀는 거 그리고 그전에 히스토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 뭐지? 손 떨리는 거 그러니까 힘 빠지는 거 그리고 제가 2017 년도에 안면마비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다 하지만 제가 2-3년 전부터 어깨 팔 아파서 손에 힘 빠져서 쥐나서 병원을 계속 갔어요. 2017 년도부터. 2017 년도부터 쥐나는 거, 팔에 힘 빠지는 거 그걸로 계속 병원을 갔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그때도 그 병이 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랬다면 벌써 2017 년에 발병이 된 거면 벌써 8년 막 7-8 년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발병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음 저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쨌든 그런 히스토리들을 다 들으셨고 초진도 엄청 오래 얘기하셨어요. 엄청 오래 얘기하셨고 막 무릎 쳐 보고 막 그냥 그런 것들 다 해 보셔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음 네 자유롭고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해요. 어.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한 1-20% 정도 빼고 그 실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받았습니다. 네. 네. 그냥 어쨌든 치료비가 실비는 각각이 다르니까 돈 환급 받는 거는 쓴 돈이 얼마인지가 저는 궁금하다 생각해서 쓴 돈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지? 저는 지금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게 떠드는 건 하나도 안 힘든데 제 핸드폰이 꺼질까 봐 이게 핸드폰이 이렇게 있는데 꺼지진 않네요. 꺼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하다가 갑자기 뚝 끊기면 당황하시잖아요. 그러실까 봐 좀 걱정이고요. 감사해요. 다들 진짜로 댓글이 생각보다 되게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댓글이 힘이 많이 되고 사실 저 유튜브 하는 거 저희 친정엄마가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네 싫으실 것도 같아. 괜히 뭐 옛날 어르신 어쨌든 저희 남편도 주변에 안 알렸어요. 왜냐하면 "뭐 좋은 일이라고 알리냐."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신 거죠. 남들은 겉으로는 뭐 응원한다, 기도한다 그러지만 우리나라 남 잘 되는 것보다 잘 못 되는 것들 그런 못된 신부 있지 않냐. 앞에선 그러시면 뒤에서 딴 말한다. 굳이 너 못 사는 걸 뭐하러 보여주냐. 막 아픈 걸 뭐하러 보여주냐. 막 이러시는데 음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실제로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저 진단받고 얼마 안 됐을 때 SNS에 이런 거 올렸어요. 친구가 아파서 "오늘의 나의 일상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하루를 더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나의 불행을 보고 자기의 행복을 감사한 거지. 어 어 그 친구가 아기를 가지고 막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냥 처음에 넘겼는데 그냥 넘기면 그 친구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했더니 친구가 미안하다고 자기가 "생각을 못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음 그냥 제가 그러니까 이 병인지 몰랐을 때도 삐루빼루님이나 뭐 필승주님이나 지원님 걸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막 나쁜 말을 갖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저분들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고 하루하루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을 갖고 그분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들이 훨씬 크실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저는 어쨌든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했던 경험들을 공유하고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막 이런 희귀병이니까 말 그대로.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자로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오래오래 하고 싶고 잘했으면 좋겠고 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제가 가끔 우리 엄마한테 영상 보지 말라고 하는데 엄마가 볼 때마다 이렇게 업앤다운이 막 돼 가지고 쪼끔 걱정이 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음 안면마비가 오셨었군요, 올리비아 님도. 근데 저는 이때 셋째 낳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안면마비가 온 거였어 가지고 일시적인 현상이긴 했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약 먹고 괜찮아져 가지고 음 매년 추적 관찰했는데 괜찮다 그러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이 병이었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오한이요. 오한인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라디코 주사 맞을 때하고 월경 주기하고 비슷해요. 근데 약간 월경 전에 감기 몸살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라디코 시작할 때마다 감기 증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감기약을 계속 맞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오한인 건지 제 호르몬의 영향인 건지 진짜 감기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한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도 그래서 엉덩이 주사 맞았어요. 진통제. 그렇습니다. 어. 남의 불행을 보고 행복하다 이렇게 위하는 거 진짜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사과받고 친구가 글을 내리긴 했는데 나쁜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 믿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들이 감수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고 소통하는 것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런 댓글들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 하루 더 잘 살아야겠다. 뭐 이런 것들. 맞아요. 조심해서 가시고요. 네. 이제 10시가 돼서 10시네요, 벌써? 여러분들도 내일은 일요일이에요.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고. 어, 치료받는 거라, 제가, 그니까, 뭐지? 사실 저도 유튜버가 처음이어가지고 맨날 자동차에서 찍는 게 되게 죄송했는데 제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조회수 나오는 게 자동차 영상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공들여서 찍은 일상의 브이로그들은 시청률이 아주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중간 지점을 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 영상이어서 저도 어디까지가 공개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정선을 찾는 게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편집하고 있는 영상 오늘 밤에 편집해야지. 그거 해서 아마 내일 정도에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을 위한 채널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우리 애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영상이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애들하고 어릴 때 영상들 같이 보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 사진들 같이 봐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제가 언젠가 침대에 누울 때 애들하고 같이 누워서 저때 저랬지. 그리고 그때쯤에 해주고 싶었던 얘기들을 영상에 담으려고요. 그래서 조금 더 바지런하게 영상들을 찍어야 되는데 바쁘네요. 바쁘네. 네, 바빠요. 그래서 일단 라디코 칠합 9차 잘 받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라방 제가 올릴 수 있는 기술적인 걸 잘 찾아볼게요. 혹시 몰라서 제 핸드폰 녹화하고 있긴 하거든요. 녹화한 걸로 올리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주사 맞아요. 라디코 주사랑 맞으면서 맞아요. 쇼타리 부부랑은요. 쇼타리 부님이 그 뭐지? 전국 팔도 강사 무슨 챌린지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메일을 보냈었어요. 너무 즐겁게 와서 오셔가지고 같이 애들하고 이제 전국을 돌고 싶다고 전국의 농어촌들을 좀 보고 싶다고 하셨고 또 임신 준비하시고 하시면서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하고 같이 놀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연락이 오셔서 스케줄을 잡아서 오셨습니다. 네, 오셔서 3일 정도 잘 놀다 가셨고요. 한우 카페가 있죠? 다음에 카페가 있어요. 다음에 한우 카페들이 있고요. 네, 저도 거기서 글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이 들어가 있는 단체 채팅방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한참 들어갔었는데, 초기 때 들어갔는데, 저는 너무 현타가 많이 와서 지금은 안 들어가 있어요. 단톡방에는. 현타가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현실 조금 외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아지는 사람이 있대요. 좋아지는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좋아지는 사람은 잘 모르겠고, 이 병은 나아지는 병은 아니라고 들었고, 아까 근데 제가 말한 대로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은 쥐가 좀 덜 나고, 오늘은 좀 더 힘들고, 오늘은 팔에 더 올라가고, 막 그런 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리고 등 근육 막 풀어주신 날은 확실히 손이 편해요. 예를 들어, 제가 세탁기에서 건조기로 빨래를 옮기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이렇게 잡아서 옮길 수 있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한 손으로 못 하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은 게 두 손으로 잡아서 옮겨야 되는데 등 근육 만져주고 좀 풀어주신 날은 한 손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렇죠. 오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카페 이름은 제가 끝나고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다음이에요. 네이버가 아니라 다음에 루게릭병 치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캠핑카 브이로그도 알려드릴게요. 캠핑카에서 사는 건 아니에요. 아, 오해를 하셨구나. 캠핑카에서 사는 건 아니고 전 캠핑카로 애들하고 여행을 다니려고 산 거고요. 집이 있죠. 전 집이 있고 지금은 이제 주말에 병원, 왜냐면 계속 이제 집에서 병원이 머니까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또 집에 가면 이제 애들이 있어서 못 쉬니까 어머니한테 양해를 구하고 병원에 있는 걸로 해서 나와서 지금 병원에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주사 맞으면서 지금 잠깐 라방하러 이제 캠핑카로 온 거고요. 캠핑카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디컷 주사만 맞는 거, 저도 처음에 라디컷 주사만 놔주시더라고요. 근데 한양대에서 비타민 주사 같이 맞았다. 비타민 주사 같이 못 맞냐? 그랬더니 맞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맞고 있어요. 무슨 주사지? 잠깐만요. 삐콤 헥사주라고 하셨어요. 삐콤 헥사주 맞나? 라디컷 주사가 17만 원이고요. 삐콤 헥사주가 비타민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몇 배가 안 하네요. 삐콤 헥사주, 트로돈 주사,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주사로는 삐콤 헥사주, 덱타메타손주, 뭐 이렇게 주사를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사를 받고 있어요. 증상이 정지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매우 서서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문현숙님도 진행이 되긴 하는데 아주 서서히 20년째 어쨌든 거동을 하시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장점이 있다기보단 비타민을 맞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도 늦은 밤 이제 슬슬 주무시고요. 저는 안 힘들지만 보시는 분들이 지칠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원수도 줄었어요. 아까는 70 몇 명인데 지금 53명으로 줄어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몇 차까지 맞냐고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도 몰라요. 근데 카페 보니까 60 몇 차까지 맞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하진 않은데 그때 한양대 입원했을 때 라디컷 주사 맞으러 오신 분이셨던 것 같거든요. 네, 휠체어 타시고 말씀하시는 오다가도 봤으니까 이렇게 전동 휠체어 다 움직이시고 팔 쓰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막 진행이 아주 빠르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많이 맞으신 분들은 많이 맞으신데요. 그리고 어쨌든 해남 저희 의사 선생님은 처음에 5, 6차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벌써 9차 맞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 3월에 한양대 가면 그때까지 제가 13차를 맞을 거예요. 가서 여쭤보려고요. 한양대 가서 언제까지 맞아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미국에 가잖아요. 한 3주. 그럼 그땐 또 주사를 못 맞으니까 이렇게 몇 달을 쉬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맞는 건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과에 예. 재밌고 유익했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강의도 그렇지만 뭐든지 재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으면 안 보잖아요. 맞아요. 퍼펙트 때 감사해요. 그리고 신경과 해남에 종합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라디컷 주사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이 병을 가지신 분이 라디컷 주사를 몇 번 맞으셨대요. 몇 년 전에, 지금은 안 계시고 그랬다고 하셔서 지금 해남에 있는 신경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는 애들을 안 만나요. 병원에 계속 있을 거고요. 어머님이 시어머님 애들을 봐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그리고 뭐지? 맞아요. 캠핑카 전 좋아요. 제가 조만간 근데 이게 애들하고 있을 때는 사실 영상을 찍기도 힘들기도 힘들고, 제가 제일 아쉬운 건 팔이 힘들어지면서 애들을 사진 찍어주는 빈도가 확실히 줄었어요. 저 사진 진짜 많이 찍어주거든요. 사진을 많이 못 찍어요. 팔이 아프니까 잘 안 찍게 돼요. 남편한테 자꾸 찍어주라고 그러고 제가 원하는 각도를 잘 못 찍어서 좀 아쉽습니다. 네. 여튼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마무리할까 봐요. 네, 그쵸.
여러분들도 오늘 재밌었고요. 라방은 제가 언제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게시물에 올려놓을게요. 할 수 있을 때. 왜냐면 애들이 있을 때는 못하고 또 낮이나 새벽은 얼마큼 참여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을 때 해보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 내일 영상 찍을 거거든요. 궁금하신 것들 오늘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내일 영상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도 감사해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즐거운 저녁 되세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해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네네. 가세요. 이 채팅이 왜 안 올라와요?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집에서 하면 노트북으로 하니까 좀 좋은데 컴퓨터로 좀 한계가 있네요. 핸드폰이라. 네. 그래도 여러분들 감사해요. 안녕히 가세요. 제가 꺼야 되나? 제가 끌게요. 감사해요. 이렇게. 이렇게 끄는 건가?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